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44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 밤에 높은 물가지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버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도 비교적 잘 버텨줬고요. 이로써 이제 세계 증시는 이렇게 수렴형이었는데 이 수렴형의 끝자락에서 오늘 상승을 한 거죠. 분위기 좋았던 거죠. 수렴형의 끝자락에서 상승을 하면서 어제와 달리 이제는 위쪽으로 올라갈 것처럼 추세가 상승으로 결정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이는 단계에 왔습니다. 어제 녹화할 때는 어땠죠? 어제 녹화할 때는 이 아래에서 수렴형 아래쪽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의 위험이 더 크게 보였으나 오늘은 어제 물가지표를 멋지게 소화하면서 더 올라갈 것처럼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어제와 오늘의 차이점이죠.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 방향성은 미정인 겁니다.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직 명확하게 이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거는 일단 분명한 거고요. 다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죠. 어제와 달리요. 네,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물가지표와 관련해서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솔직히 어제 증시의 반응과 금리의 반응이 뭐 잘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수많은 물가지표를 함께 봐왔는데요. 지금까지 물가지표가 주로 움직인 거는 코어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했었고 헤드라인 물가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항상 이런 상황에서 항상 시장은 많이 올랐었습니다. 야, 좋다 이러면서 헤드라인은 높지만 코어 물가는 높지만 헤드라인 떨어지니까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러면서 시장은 항상 환호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어젯밤은 헤드라인이 올라가고 코어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뭐 헤드라인이 또 아무튼 높은 예상치를 깨고 또 올라간 거니까 이 정도면 좀 충격을 줄 수 있다. 이 사람들의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 어젯밤엔 그래도 조금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시장의 반응은 좋았죠.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는 등, 금리가 떨어지고 증시가 오르는 등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저의 생각에는요. 그렇게 높은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반응이면 좀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뭐 잘 되지 않는 정도로 좀 강했다라고 보여지지만, 근데 일단 뭐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아직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니까 뭐 여기다 대고 뭐 억울하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일단 조금 뭐 잘 이해는 되지 않는다 라는 정도로 일단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중요한 건 그러죠. 예, 중요한 건 어젯밤에 뭐 그렇게 해서 금리가 떨어져서 뭐 10년물 금리가 싼고점 가능성이 나타나고, 뭐 그리고 뭐죠? 뭐 국제유가가 뭐 조금 떨어져서 뭐 앞으로 뭐 떨어지는 뭐 기대감이 생기고 뭐 주식이 오를 것처럼 뭐 그러고 있지만은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 뭐 추세적인 그런 큰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죠? 여전히 10년물 국채금리 등등 채권의 상승세는 완전히 끝났냐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의문이 좀 드는 상황이고요. 달러도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선언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물음표인 구간인 거고, 증시도 여전히 말씀드렸다시피 혼란스러운 구간인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문제인 국제유가도 지금 보시면 굳건하게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증시를 둘러싼 이런 환경은 좀 일단 우호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지표 발표도 있고 또 뭐 내일 그렇게 해서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도 있기 때문에 좀 하여튼 아직까지 긴장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하여튼 이런 어제 물가지표를 좀 기대감 측면에서 좀 한번 좀 더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사실 어젯밤에 이제 시장의 반응이 좋았던 거는 어제 물론 뭐 말씀드린 거긴 한데 이게 시장이 이미 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의 반응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물가가 높을 거라고 컨센서스가 예상치가 이미 굉장히 높았잖아요. 물론 그걸 또 뛰어넘는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충격도 좀 있었으나, 근데 어쨌든 시장은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유가가 올랐으니까 물가가 높게 나올 거야라고 긴장을 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정작 이제 그 증시가 더 오르고 이런 게 아닌가.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은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기대감 측면, 어떤 이런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오늘 밤에 있을 일을 또 한번 좀 비슷한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요. 오늘 밤은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각 수렴형이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증시가 삼각 수렴형 방향성을 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끝에까지 다 왔어요. 어제 물가지표가 높아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시장이 잘 버텨줬어요. 올랐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올라갈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또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어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어제는 시장이. 근데 오늘은 제 생각에 긴장은 다 풀려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높은 물가에도 시장에 충격이 없었다. 야, 대단하다.
역시 주식을 사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은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 뭐 좀 취약한 거는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 조금 더 사실 뭐 증시가 좀 취약한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조금 들긴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사람 심리와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증시가 어제와 또 다른 분위기가 지금 좀 깔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 두루뭉술한 아이디어고 하여튼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요. 그래서 오늘 밤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물가지표들 PPI가 발표가 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고,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많아서 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잘 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제 시장이 올랐다라고 해서 무작정 올라간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시장은 방향성을 정하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들은 이제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아직까지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또 오늘 밤에도 그겁니다. 또 오늘 밤에도 그 중요한 라인 싸움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자리죠? 뭐 딱 봐도 보이시죠, 그죠? 나스닥 30분 봉, 많이 봤던 봉인데요. 하여튼 15,460 이 자리를 안착하면 안 됩니다. 하락할 것이라면 이 자리에 안착하면 안 돼요. 상승할 것이라면 이 자리를 빨리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일단 오늘 밤에 저항을 테스트할 것 같다, 그죠? 어제는 뭐 했습니까? 어제는 지지력 테스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저항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테스트할 예정이라면은 나는 좀 현금이 있다, 나는 어떤 하방에 대한 뭐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올라왔을 때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가만히 있을 예정이고, 일단 지켜보다 움직일 예정이고, 뭐 일단 하여튼 지켜볼 예정이고, 뭐 S&P도 똑같죠. S&P도 뭐 지금 보시면 나스닥과 비스무리한 그런 모양인데 특정 자리 어딘가에 일단 저항을 테스트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수렴형 거의 끝자락까지 다 온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또 내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네요. 지켜본다, 뭐 지켜보자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미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변동성을 죽인 상태에서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죠. 좁은 박스권에서요. 일단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해서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고, 이 옵션 어떤 만기 주의 특징이 좀 그래요. 이렇게 한번 답답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답답한 경우가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이번 주 내내 계속 좀 사람 애만 태우지 않을까, 방향성은 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 오늘 또 재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요리할지는 일단 그거는 뭐 세력들 마음입니다.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오늘 좀 잘 보셔야 되는 건 이런 거겠죠.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것들, 어제 금리들이 이 고점을 좀 대차게 확인을 했어요. 어제 그 고점들을 대차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쌍고점 만들면서 지금 꺾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어제 하루 하락했다라고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이렇게 끝나냐? 아직까지 좀 물음표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긴 한데요. 오늘 밤에 다시 되돌리면 또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알 수는 없긴 한데, 분명히 일단 근데 이 쌍고점 우려, 여기를 못 넘어가는구나, 금리의 상승이 끝났구나라는 그런 지금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는 때라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요. 달러도 그죠? 달러도 지금 뭐 상승이 둔화되느냐 마느냐 이런 걸 놓고 싸우고 있는데, 하여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있었던 일들 그냥 이제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흐름들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뭐 계속해서 이렇게 혼조한 모습, 얘도 방향성 고민 중입니다. 수렴형이죠, 그죠? 특별한 어떤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증시는 뭐 조금 올랐는데요. 일단 무거운 전고점에 다시 도달을 했습니다.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는 거죠, 그죠? 넘어갈 수 있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에요. 이 자리가 워낙 무거운 저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 수 있을까 의문이긴 합니다. 일본 증시 좀 잘 나갈 것처럼 보이나 좀 의문인 그런 단계까지 왔고요. 유럽 증시는 일단은 아래쪽으로 처지기 시작해가지고 약간 좀 일단 뭐 불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얘도 방향성이 일단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쭉 다 봤고요. 환율들도 대부분 다 그냥 혼조했습니다. 중국 위안화
위안화 보시면은 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미국 물가 덕분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한적, 어딘가 중요한 자리, 직전 저점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지는 않아서 일단 이 흐름을 일단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을 완전히 다 끝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뭐한 거죠. 지금 얘도 눈치 보고 있는 거고요. 다 같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엔화도 그렇고요, 그죠? 엔화도 여기서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수렴형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 1325원 지지력 테스트를 했는데요. 일단 지지력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그렇다라고 와장창하고 붕괴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얘도 일단 답답한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만 보면 원화 강세, 주식시장 강세가 더 이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또 모르는 일이죠. 그죠? 어제는 또 그렇지 않아 보였어요. 근데 그죠? 오늘은 또 다르게 또 보이고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뚜껑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다들 지금 혼조한 뭐 그런 상황인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 어제의 움직임이 속임수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거 검증하면 되는 겁니다. 밤에요. 여기까지 보면 되고 오늘 그래서 코스피는 신나게 올라가지고 340 재차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물론 이 정도 올라왔으면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어떤 이런 추세선, 이런 하락 추세선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더 올라갈 것이라는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근데 문제는 340이라는 워낙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직전 고점이 있고 지난번에 여기서 몇 거래일 동안 버텼던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저항입니다. 오늘 올랐다라고 해서 이게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지 조금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오늘의 이런 상승으로 인해서 이 콜옵션들이 신나게 살아나면서 이 쌍바닥을 만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답답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선물도 그죠? 위쪽에 저항이 어딘가 있는 거가 보이고 콜옵션도 어딘가 저항이 있는 게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구간인데 일단 그 증시 대폭락의 그런 위기는 좀 많이 벗어난 거죠. 오늘의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요. 하지만 뭐 그래도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그런 구간입니다. 코스닥은 그 어제 왕창 붕괴되고 나서 어제 왕창 중요한 지지선 붕괴돼서 하락 추세로 만들어놨고 오늘 반등했으나 제 생각에 반등으로서의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어제 붕괴를 안 시켰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뭐 의미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붕괴시켰던 게 분명히 좀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뭐 코스닥은 계속해서 일단 안 좋아 보입니다. 뭐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 봤고요. 삼성전자가 역시 그저 어제의 위기를 좀 극복하고 역시 72,000원 부근까지 역시 이날 장대음봉에 저항을 테스트하러 결국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 번에 죽진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됐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리 저항을 테스트하게 됐죠. 그죠? 삼성전자 어쨌든 아직까지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이게 외봉이나 아니면 이 정도에서 꺾이는 거하고 이까지 올라와서 꺾이는 거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은 꺾일지 안 꺾일지도 모르는 거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근데 삼성전자 일단은 뭐 위기는 좀 극복을 하고 있다. 좀 더 올라올 생각이 있긴 있는가 보다 싶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저항 있죠. 이 음봉 기준이 되는 이 음봉이 이제 이 음봉의 그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피말리는 싸움이 앞으로 지속될 예정입니다. 하이닉스 뭐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중요한 지지선 뭐 이런 식으로 추세선 올라가고 있었는데 뭐 살짝 붕괴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 위기 다시 한번 극복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래요. 하이닉스는 밑에 붕괴만 안 시키면 좋습니다. 밑에 붕괴만 안 시키면 너무나 건전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건전함을 되찾고 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 보입니다. 요까지가 다 봤고요. 뭐 다들 에코프로 친구들도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낙폭 과대에 대한 자연적인 반등이 일단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까지 보면 되겠고요. 그죠? 미국 증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점들 잘 봐야 된다. 어디 오늘은 저항 테스트 예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 그런 겁니다. 이 금리의 상승세와 유가의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증시에 크게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금리의 상승세는 조금 좀 일단락이 돼가는 것 같기도 한데 유가의 상승세 이거 끝났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유가는 아직도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증시가 지금 좀 혼란한 그런 구간이에요. 하여튼 이 투자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제는 우려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기대감으로 하루를 지금 시작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하여튼 지켜보자고요. 중요한 순간이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 결정이 조만간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 내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